안녕하십니까, 사기원입니다. 이번에는 SPSS 26 설치, 그다음 옵션,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부분 종합적인 해결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PSS 26 버전은 25 버전에 비해서 상당한 불러오기, 그다음에서 상당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 완전히 사양이 다른 4개의 컴퓨터도 사용해보고, 노트북도 완전히 다른 노트북으로 제가 새롭게 구매를 해서 3개를 테스트를 해보고, PC방에 가서 한 10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절대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 블로그에서 각종 오류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셔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원인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최후의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실제로 블로기가 잘 안 되거나 그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SPS 26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강의 동영상 때 한정해서 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계속 5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려요. 원칙은 14일입니다. 다시 원칙은 14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IBM 버전과 한국 버전을 완전히 좀 독립적으로 생각하시고 14일 따로 14일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운로드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국 IBM이라고 구글에서 한번 직접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SPSS로 쳐볼게요. 미국 SPSS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IBM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면 우선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른쪽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갈게요. 여기서 무료 체험하기, 만약 영문으로 나오면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어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여기처럼 뭐로 나오나요? 등록 직후부터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라 IBM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등록 후, 여기서 등록한 후부터 14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다운로드를 받는다 해서 14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겠네요. 1년 한 번, 1년에 한 해 정도 무료 평가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아마 다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미국 버전, 요 버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시게 되면 포맷을 하더라도 이거는 재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 포맷 하기 전까지는 재설치를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다면 재설치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반드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SPSS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SPSS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국 SPSS 같은 경우는 요 밑에 SPSS 포탈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아예 주소창에서 www.spss.co.kr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회원가입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 버전 같은 건 바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여기서 해당되는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펑카판 다운로드, 펑카판 다운로드에서 해당하는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비트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2비트는 IBM 버전에서는 설치가 안 되실 겁니다. 지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64비트만 됩니다. 64비트만 되시고, 한국에서는 32비트와 64비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버전에 따라서 만약에 64비트인데 32비트를 설치하는 거는 아마 되실 거예요. 근데 32비트인데 64비트를 설치하시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비트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는 거의 다 64비트입니다만은, 여기서 왼쪽 하단에 가셔서 해당하는 제어판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처럼 해당되는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스템 및 보안 누르시고,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있으십니다. 시스템 누르시면 다음 같은 컴퓨터의 시스템 정도가 나타나실 것 같고, 해당되는 시스템 종류가 64비트인지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너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최신의 컴퓨터로 제가 컴퓨터를 맞췄기 때문에 i9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메모리도 64기가인데 이 정도 안 내셔도 됩니다. 보통은 16기가 정도면 4기가에서 8기가 램은 8기가 그다음에 CPU는 i5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고 i7 정도가 되시면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64피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64피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외에 이제 해당되는 기술 지원에서 패치라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에서 패치해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버전인데 저는 현재 26버전 해당하는 부분이 잠깐만요. 제품이 평가판은 어떻게 되나? 평가판은 25버전이잖아요. 여기서는 25버전이시기 때문에 패치에서 25버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26버전이면 26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마 25버전이면 25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 IBM은 알아서 패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온라인에서 자동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 업데이트가 되실 거고, 한국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버전에 맞춰서 최고의 버전을 선택하시고 맥이냐 윈이냐 64피트냐 요거까지 확실히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SPSS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버전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 버전, 그러니까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면 14일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26버전 같은 경우는 IBM에서 나왔던 것을 설치하고, 25버전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64피트를 놓고 여기서 셋업을 누르시면 되고, 이걸 반드시 패치를 하셔야 됩니다. 셋업과 그 다음에 패치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다음에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뒷부분 확장자를 보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장자를 보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자, 탐색기에서 보기 파일 확장자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확장자를 보시게 되면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설치가 되고 다시요 셋업을 누르시고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IBM 요거까지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셋업을 눌러서 다다음 눌러서 라이센스 등록하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자, C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 그래서 IBM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IBM. 그러면 아마 IBM에서 SPSS로 나타나실 거고요. 그래서 스태시디 25 또는 26 해당하는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5 또는 26. 저는 현재 26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확장자가 다시 보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기에서 해당하는 파일 확장명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쭉 내리다 보면 쭉 보시면 요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LSERVRC라고 아마 이거 주어질 거예요. 요것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선적으로 카피를 하나 하십시오. 이름을 바꿉니다. 해당 부분 F2를 누르셔서 여러분 키보드에 F2 요쯤이 있으실 겁니다. F2 키를 누르시게 되면 얘를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2라고 바꿔 놓을게요. 현재 제가 1로 놔뒀기 때문에 이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 쭉 내려가시면 템프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템프. 여기 나오시는 템프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자, 템프를 얘도 역시 카피를 합니다. 복사. 붙여놓고요. 네, 얘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얘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LSE 뭐 그걸로 바꿔야 되는데 찾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입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LSE를 다시 한번 카피해 봅니다. 이름만 카피해 볼게요. 자, 여기를 가시면 F2를 눌러서 여기만 카피하겠습니다.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템플을 LSERVRE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를 템플을 F2를 누르시고 붙이시고 뒤에 있는 확장자도 다 없애주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확장자도 모두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 해당 부분 확장자를 누르시면서 요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활성화를 시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이센스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왼쪽 하단에
이제 SPSS로 들어가겠습니다. SPSS로 들어갈게요. SPSS 누르시면 저는 현재 SPS 26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버전은 25 버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 인증에서도 이렇게 사용권 인증에서도 다음 같은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계속 누르겠습니다. 뭐 계속이라고 나타나면 라이센스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신다면 권한 부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고 나오시는데 LSE 그걸로 사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 IBM 같은 건 어떻다? 등록,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 무조건 14일밖에 안 됩니다. 한국 버전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하시면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버전일 경우는 좀 더 다른 14일 동안 다르게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많은 횟수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버전은 다운로드는 알아서 개인적으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IBM SPSS 다시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활성화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IBM 26 버전으로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면 맨 위에 반드시 이 메뉴들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이 메뉴들이 모두 나오셔야 되고 여기 나오지 않으면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라이센스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ISER 뭐 그거를 템프에서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이거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 안 되면은 해당한 버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국어 버전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시기 바라고 포맷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IBM은 등록하는 즉시 14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해당하는 버전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버전을 설치하시는 것들을 조금 찾아서 사용해 보시고 제가 현재 엑셀을 통해서 SPSS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버그들이 많아서 아직은 제공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아이디가 여기 글씨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치적으로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메뉴대의 설명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설명드리면 우선 편집에 갑니다. 편집에서 옵션을 합니다. 이제 설치는 끝났고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을 설정합니다. 편집에서 옵션입니다. 자, 옵션에 가시면 이제 표시의 지수에 0표기 없음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버전에 따라서 아주 예전 버전이시면 요것들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요 내용들은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하는 이유는 만약에 표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소수점이 뭐 2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지수 표기 이걸 과학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표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소수점 앞에 0 표시를 하게 되면 예전 버전 같은 건 0.024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0 앞에 점 앞에 0이 반드시 표현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을 정리해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소수점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얘는 반드시 0은 점으로 되었기 때문에 0점 어쩌고저쩌고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표현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24 버전 이상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에서 여기서 한국어 다시 반드시 한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국어 로케이 쓰기 시스템을 반드시 한국어로 해주십시오. 로케이 쓰기 시스템에서 한국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입니다. 출력 결과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무조건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출력 결과 그 다음 언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설정하십시오. 언어에서도 코리안, 그 다음에 로켓 쓰기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버전에 따라서 일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에서 한국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로켓 쓰기 시스템 자체 이런 메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버전 이하는 이게 아마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데이터를 특히 26버전입니다. 26버전에서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한국어가 제대로 불러드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러드리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로켓 쓰기 시스템 한국어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시면 유니코드로
정 안 되면 이제 유니코드로 다 끄신 다음에 유니코드로 놓고 다시 불러드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어떤 분들은 아예 불러드리기가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를 해결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하고 나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냥 화면창의 출력이니까 그냥 끄시면 되실 것 같고,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웬만하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거의 웬만하면 얘를 이렇게 끌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쭉 끌어오시면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맨 위에 변수.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건 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거 자체에서 이 화면 자체가 뜨지 않는다는 것은 컴퓨터 사양이 매우 좀 좋지 않아서 불러드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폼에서 다시 하시고 하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죠.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은 맨 위에 변수명이 있으니까 놓고, 구분자 이한별 변수명이 맨 위에 있고, 두 번째부터 불러드리고, 이제 공백은 없게끔 밀리지 않도록 공백은 놓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마침 누르면 거의 다 이렇게 나오실 거. 한글이 거의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맞는데, 웬만하면 이게 나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전 도저히 왜 그런지 뭐 어떻게 테스트를 해도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오류가, 만약에 변수명은 나오고, 다시요, 변수명은 나오고 여기 부분에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요, 변수명이 제대로 나오고 해당하는 한글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데이터를 하나 카피하십시오. 얘를 하나 카피하십시오. 아무거나 여셔도 상관없어요.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이죠. 아이디를 빼고, 다시 뭐라고? 아이디를 빼고 얘만 카피 뜹니다. 이렇게 쭉 하셔서 쭉 카피하십시오. 뜩 드래그 영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C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놓고, 맨 처음에 아이디잖아요. 여기 갖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얘가 한글이 깨끗하게 갖다 붙이셔질 거예요. 깨끗하게 갖다 붙여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요 점으로 나오는 것은 무응답이면 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흑색과 회색,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점으로 나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점 부분도 다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할 때 쓸모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누르시고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선행하셔야 돼요. 맨 아래쪽에 가셔서 이 빈 점점점 찍히는 거는 무조건 다 없애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오류는 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이것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럴 때는 조금 조금 좀 절차가 복잡한데, 우선은 파일에 가셔서, 다시 SPSS에서 파일에서 새로운 거 그냥 여십시오.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완전히 새롭게 하나가 열려 있을 겁니다. 여러 개는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실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끌어와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아마 메모장에서 하시는 거는 100% 될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 위에 가셔서 해당되는 이걸 복사하는 이유는 손실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복사를 해 놓는 거고요. 얘를 그대로 카피 뜰게요. 쭉 아래쪽으로 쭉 가셔서 전체를 카피 뜹니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맨 위에 변수명을 없앱니다. 맨 처음에 변수명을 없애고 전체 선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실수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디부터 볼 수 있도록 아이디부터 그냥 쭉 들어가십시오. 그냥 쭉 들어가 하셔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축키도 있는데 단축해보면 또 실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좀 붙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하시면 데이터가 갖다 붙어요. 데이터가 갖다 붙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 소수점은
변수에서 소수점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한번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제가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끕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테스트라고 나오시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오든지 여기 이름이 뭐 이상한 오류들이 나타나도 그냥 다음 누르십시오. 다음을 누르시고 천천히 이거 소수점을 보기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소수점을 다 모두 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를 0으로 바꾸시면 해당 부분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얘를 0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셔도 되고 얘를 카피 떠서서 복사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셔도 그 다음부터 0 소수점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에 끝까지 나오는 건지 한번 보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변수명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변수명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변수 보기에서 이제부터 변수명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이게 시험장에 가시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끌어오기가 안 되면 메모장을 여셔서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여셔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변수명을 직접 다십시오. 변수명 직접 다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열리면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메모장 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로는 열리고요. 아마 시험장에서 오류가 있다면 보통 시험관께서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어도 안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얘를 텍스트를 끌어와도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아까와처럼 직접 여시고, 다시 뭐라고요? 얘를 한번 여시고 데이터를 메모장에 여신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인 뒤 그 다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 보기 위해서 변수명은 직접 주어진, 그래서 주어진 게 맨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우선 확실하겠죠. 얘를 좀 줄이고 메모장을 여신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니까 ID, 아이고 죄송합니다. ID 그 다음에 Q1 언더바 과정명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요거를 카피 뜨셔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붙이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C 다죠. 여기 컨트롤 C 그냥 붙이셔도 될 거야 아마. 얘를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 놓고 그냥 붙이기 하시고 저장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얘가 원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오픈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변수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렇게 밀리는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맨 아래쪽에 가셔서 얘가 빈칸 점점점으로 입력된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보기에서 해당되는 척도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척도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분석은 다 하실 테니까 얘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고 네이블, 값에 대한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 다 주시고 값에 대한 설명 다르시고 그 다음 결집값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결집값은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 풀이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결집값을 처리하시고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버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만약에 변수 값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성별을 여기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이를 남자라고 놓겠습니다. 남자 라고 놓고 이를 여자라고 할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우선 이렇게 넣으시면 데이터 보기에서 남자, 선생님 이렇게 나타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데이터 보기로 가셔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를 단 거, 값에 대한 설명을 다신 분들은 여기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과정명을 제가 숫자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다시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대로 얘가 과정명이
깔끔하게 다 안 나오는 거 보시죠. 이거 끝까지 여기 잘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해당한 부분이 끝까지 다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변수 보기에서 얘를 문자 과정명을 너비를 한 15개, 20개까지 늘리십시오. 이 해당한 부분을 20개까지 늘리십시오. 20주까지 늘리신 다음에 얘를 다시 카피합니다. 얘를 한글을 요 메모장을 다시 카피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제대로 열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얘가 잘 열리는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뒤에 부분까지 오픈되는 것을 카피돼서 붙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획력 강화, 기획력 강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특히 주관식, 이런 객관식은 큰 문제가 없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문자의 너비가 좁으면 얘가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특히 문자형은 20개까지 늘리십시오. 문자는 20개까지 늘리시고 붙이시면 해당하는 문제 없이 붙이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우선 얘를 주관식을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변환해서 변수 계산 말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다시 여기서 뭐라고요?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을 과정명을 놓고 제가 Q11이라고 바꿀게요. Q1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경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직접 G1 사업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이라고 나요. 추가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에 맨 오른쪽 부분에 지원 부분만 요것만 해당한 부분을 제가 지원 사업은 1로 병명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문자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26버전하고 25버전은 조금 다른 부분, 이원 배치 분석만 조금 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원 배치 분석 분석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일발량에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말고 자, 26버전에서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분석에서 일반 선형의 일별량, 종속 변수는 제가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별량 요인에서는 제가 해당되는 성별하고 자, 성별하고 연령대를 고정 요인에 넣겠습니다. 별량 요인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통계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만 별량 요인을 좀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고정 요인, 그러니까는 명목 척도로 된 건 무조건 고정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나 뭐 아예 시간대에서 결정된 거는 별량 요인을 넣으셔야 되고,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어렵고, 여기서 이제 모형으로 들어갑니다. 모형 보시면 예전 버전은 이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 항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즘 요 눌러도 해당한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항 설정으로 눌러 주시게 되면 얘를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동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 정의 항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세 개가 나타나면 항 설정을 눌러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에서는 24버전, 25버전이기 때문에 요게 두 가지밖에 없으실 거고, 26버전이시면 해당하는 부분은 항 설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버전에서 여러가지 오류들이 나타나는 부분 해결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불러오기 할 때, 이제 이 이상은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버전을 하거나 그럴 경우도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문장에서 너비를 좀 충분하게 넓혀서 메모장에서 붙여서 넣어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정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텍스트를 가져오면 좋지만 안 되면 데이터만 붙여놓고 얘 변수 보기 넓히고 다시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변수 설명을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사경환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